투자 이론의 대가다. 정신과 의사다라고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워렌 버핏의 뒤지지 않은 굉장히 좀 위대한 투자가 나온다고. 오늘은 자리를 바꿨는데 그쪽 자리에서 소개를 시켜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오늘 제가 좀 소문을 조금 들었고요. 네. 오늘도 거의 뭐 워렌 버핏의 뒤지지 않은 굉장히 좀 위대한 투자가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설렙니다. 어떤 분일지 한번 너무 궁금하네요. 네, 기대도 좋습니다. 투자의 시작과 끝을 말한다. 멘토들의 투자 스토리. 멘토스. 오늘 나오는 분이 우리 구현사님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투자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혹시 소문 들었나요? 소문은 들었지만 확실치가 않네요. 어떤 분일지 빨리 공개해 주시죠. 네, 우리가 오늘 드디어 그분을 모셨습니다. 하워드 막스. 네. 드디어 그분이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스타버크 캐리어스의 최대 주주인 오크트리 캐피탈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입니다. 개인적으로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을 작년 한 해 동안만 한 10번 정도는 읽었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지면 안전 마진이 생기면 그때 사서 버텨라 정도였는데, 하워드 막스는 조금 기존의 투자 구루들이 전해줬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게 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줬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하워드 막스가 2011년에 썼던 책이죠.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던 그런 투자자고요. 오늘 아마 막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홍석선님께서 이 하워드 막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하워드 막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될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정리해주는 투자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워드 막스가 1945년생으로 굉장히 긴 투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인데 거의 30년에 걸친 투자의 경험을 다 메모로 정리해서 2011년도에 원제로는 The Most Important Thing,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남겼고 그게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이 책은 정말 저에게는 보물 같은 책인데 그 각각의 꼭지 하나하나가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에서 고민해 봐야 될 주제들을 정확히 설명해주고 정확히 정리해주는 책입니다. 보통의 가치 투자 구루들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안전 마진이잖아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고민인데 이 하워드 막스는 조금 다른 구루들이랑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는 단순하게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 사서 버텨라 이게 아니라 투자에는 무조건적으로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꼭 던져주는 투자자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하워드 막스의 이런 투자 방식이 혹자들은 매크로에 대해서 혹은 거시경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보아라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주변 투자자들을 통해서도 이걸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워드 막스에 대한 철학이 좀 투자자분들에게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워드 막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홍석선님께서 생각하시는 하워드 막스의 투자 철학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거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2차적 사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어요. 하워드 막스는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사이트,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인사이트를 하워드 막스식 표현으로는 2차적 사고라고 표현했던 거죠. 세컨드 레벨 싱킹이라는 건 사실 다른 투자자들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2차적 사고라고 하면 한 번에 와닿지는 않네요. 아마 2차적 사고라는 말만으로 어떤 의미인지 와닿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풀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하워드 막스의 표현을 빌리면 2차적 사고라는 건 한 번 더 생각하기 혹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워드 막스가 표현하는 2차적 사고라는 투자자라면 그 이벤트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거죠.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만약 그 사건이 실제가 맞다면 어느 정도로 그 회사에 좋은 일인가, 혹은 좋은 일이 있는 회사지만 가격이 비싼 건 아닐까 정도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는 걸 2차적 사고라고 표현했던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새로 주식을 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사례를 한번 들어주실 수가 있나요? 2차적 사고를 투자에 활용할 때 대표적인 사례가 바이오 기업 같은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임상 시험의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이면 그 임상 실험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르거나 크게 내리잖아요. 임상 시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만약에 시장의 기대가 먼저 과도하게 반영되게 되면 임상의 결과와 상관없이 주가는 먼저 많이 올라 있는데 2차적 사고를 하는 투자자라면
그 결과를 확인하기 이전에 매도를 통해서 변동성을 피하는 전략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2차적 사고라 함은 단순하게 지금 현재 뉴스가 나와서 이걸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 억누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언급을 해주는 것 같고요. 한 번 더 이 주식을 사기 전에 내가 과연 이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먹을 것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2차적 사고 이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워드 막스의 철학에서 배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2차적 사고 외에 리스크에 관한 하워드 막스의 정의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많은 배움을 얻었어요. 보통 우리가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투자를 얘기할 때 뭐 샤프 지수나 뭐 표준 편차 같은 투자에서 변동성 그리고 리스크를 혼용해서 사용하거나 완전한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워드 막스라는 인물은 실제로 리스크를 정의할 때 변동성을 리스크와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 리스크란 부정적인 상황과 만났을 때 손실로서 드러날 뿐이지 실제로 그 리스크 자체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워드 막스에 따르면 리스크란 사실 뭐 변동성이나 어떤 수학적인 개념보다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정의한 게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손실이 날 가능성 이라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좀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케이스에서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많이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20년만 하더라도 코로나라는 사건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했었잖아요. 그런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한 투자자들은 사실 그런 시장이 급락하는 국면이 오게 되면 급락 이후에 회복 국면에 오게 되더라도 그 회복 국면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미 영구적인 자본 손실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최근에 월가에 굉장히 핫했던 이슈인 빌황 같은 케이스도 보면 결국 레버리지를 일으킴으로써 주가의 일정 수준 이상 하락이 발생했을 때 그게 영구적인 손실로 발생하게 되는데, 결국 막스 같은 인물이 말하고 있는 리스크와 부정적인 상황을 만난다는 건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일으킨 어떤 리스크가 시장을 예상하지 못한 하락 같은 부정상과 만났을 때는 영원한 손실로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에 대해서 꼭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그런 지점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이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리스크에서는 우리 투자자들이 보통 투자하고 나서 한동안 겪을 수밖에 없는 마이너스 수익률 자체가 리스크가 아니라 영구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보통 주식을 사게 되면 최저점에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를 단순하게 리스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리스크라는 거는 투자의 손실이 확정이 되는 구간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펀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경제 경영 서적에서는 변동성을 리스크라고 혼용해서 쓰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변동성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움직이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리스크라고 좀 단정지어 말하는 이런 서적들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준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도 리스크와 변동성을 혼용해서 쓰게 되면 어떤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대응 전략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투자 대상을 매수한 이후에 하락 변동성, 그러니까 매수한 후에 가격 하락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변동성을 리스크로 인식한 투자자들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하면서 손절매라는 대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전통적 가치 투자라고 부르는 가치 투자자들이나 이런 하워드 막스 같은 리스크와 변동성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가격 하락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상황 내에서 전혀 다른 대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투자 구루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가격이잖아요. 보통 최근에 투자자분들도 그렇지만 굉장한 레버리지를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투자 수익률을 조금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 수익률 곡선의 리스크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낮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스크를 많이 지고서 조금의 수익을 먹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요구 수익률 곡선이 굉장히 평평해지는데, 반대로 작년 코로나 사태 직후에 한 1년, 2년 정도 버틴 다음에 굉장히 큰 수익을 먹을 수가 있겠지만 조금의 리스크도 지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 요구 수익률 곡선이 굉장히 가팔라지거든요. 내가 혹은 주변 투자자들이 굉장히 조금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 무리해서 베팅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투자 스타일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워드 막스는 리스크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방금 하워드 막스가 언급했던 리스크 자체가 손실에 대한 확정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식을 최저점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그때부터 수익을 향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자자들이 이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이 확정될 수밖에 없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바로 가격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주가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높아진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되고 나서 다시금 주식이 빠지고 오르는 시기를 견디지 못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손절매라는 걸 쓰게 되고 그거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하워드 막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이 조언해주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투자의 사이클에 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하워드 막스가 2011년에 발간한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는 사이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라고 했거든요. 혹시 홍석선님께서는 이 사이클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게 하워드 막스가 언급한 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는 시장에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하면 내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해주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의 중요한 관점은 미래에 대한 예측보다는 현재에 대한 관찰이 중요하다고 봤고 그 관찰의 핵심이 아까 전 얘기해줬던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이 사이클을 시계추에 비유를 했는데 전 이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시계추는 중간에 머무는 시점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고 나머지는 양극단을 향해서 달리잖아요. 주식시장도 이거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만큼 빠졌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더 나락으로 가고 이제는 충분히 수익을 향유했어. 이제는 놓아줘도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 우주 끝까지 날아가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도 시계추처럼 공포와 탐욕의 중간 지점이 없이 서로 양극단을 찾아가는 점은 좀 많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사이클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구현선님이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투자자분들에게 하워드 막스의 사이클을 활용해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 특히나 요즘 20, 30, 4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포모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포모 현상과 더불어서 파이어족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다 보면 굉장히 무리하게 베팅을 하게 되는데 그 베팅을 하기 이전에 주변 사람들의 성향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사이클의 핵심은 우리 투자자들이 현재가 사이클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투자에 더 공격적이어야 할지 혹은 더 방어적이어야 할지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하워드 막스는 투자 이론의 대가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고민해 봐야 될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해주고 가장 잘 전달해주는 좋은 자인 것 같아요. 하워드 막스는 정신과 의사다라고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주변에서 벼락 부자들이 많이 탄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벼락 거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투자에 임할 때 굉장히 성급하고 조급하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하워드 막스를 통해서 본인이 과연 어떠한 심리 상태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볼 수 있게끔 해주는 투자 구루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과 의사 선생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아쉽지만 여기서 하워드 막스에 관한 얘기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끝을 알리는 멘트가 준비되어 있죠. 투자의 시작과 끝을 말한다. 멘토들의 투자 스토리 멘토스.